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의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반도체 노태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바빴죠? 월, 화, 수 다 학회가 있어가지고 저기 IMW 2024 학회 다녀왔습니다. IMW가 어떤 학회죠? 국제 메모리 워크숍이라고 네. 뭐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인데 네. 메모리 쪽에서는요 한 1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돼가지고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도 오셨고 뭐 네. 이제 기업체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뭐 미래 메모리 기술부터 뭐 패키징, 뭐 그쪽 단의 뭐 소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하시더라고요. 해외 기업도 많이 왔어요? 해외 기업도 많이 왔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TSMC부터 마이크론, CXMT, 뭐 키옥시아,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왔고, 뭐 글로벌 바운드리도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해외 대학교, 뭐 UC 버클리라든지 아니면 동경대, 그리고 칭화대 이쪽에서도 오고 중국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요? 중국 쪽에서 정말 메모리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는 행사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음으로 중국 분들이 많지 않으셨나라고 좀 전 느껴지더라고요. 뭐 메모리 업계에서는 정말 글로벌 행사였네요. 아 정말 글로벌 행사였고 글로벌 기술 관련해서 네, 메모리 기술 쪽에서는 거의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조연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기조연설은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키옥시아에서 했고요. 네. 삼성은 이그조라고 이제 이그조. 4세대 채널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하이닉스는 이제 HBM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키옥시아는 플래시 메모리 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이그조가 뭐죠? 이그조는 이제 인듐하고 갈륨하고 네. 산화 아연으로 구성된 차세대 채널 소재인데 채널 소재. 네, 4F 스퀘어나 3D DRAM 등에서 좀 사용될 것으로 전망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지금은 아직 저기 개발 단계. 지금은 정도죠? 아직 개발 단계고요. 이제 사용되려면 네.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써야 되냐면 이 삼성 쪽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네. 이제 메모리 용량하고 대역폭을 10나노미터 이하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이 이그조 채널 기술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기존에 쓰던 채널 소재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던데 뭐 근데 이거는 좀 뭐 한 최소 두세 대 이후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나노 이하로 떨어져야 뭐 그렇게 되면 이제 D1이 아니죠. D0A 뭐 D0B 뭐 이렇게 가야 좀 쓸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길게 잡아도 5년? 뭐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정말 선행 연구 차원이고, 네. 근데 지난해부터 해서 이그조라는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재이긴 한데 네. 이번에 소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 주제들이 나왔다면서요. 다양하고. 몰리브덴도 나왔었고요. 네. 몰리브덴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네. 차세대 이제 그 워드라인하고 이제 비트라인 쪽에 이 소재에 몰리브덴이나 루테늄을 써야 될 거다. 지금은 텅스텐 나이트라이드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체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업계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원시에서 마이크론이 원래 제가 듣기로는 워드라인에 루테늄이나 뭐 몰리브덴을 좀 적용하고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올해. 근데 이게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1D 정도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이제 TIN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좀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세대 이후에 이제 뭐 상용화 혹은 양산에 적용될 소재나 이런 기술이지만은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부터 이제 이쪽 소재 쪽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저기 소자 업체들 말고 장비나 공정이나 부품이나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기술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언제든 확 바뀔 수 있으니까. AD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고체 쪽 전고체가 고체라서 이거에 대한 요소 기술을 먼저 확보를 확보를 해둬야 될 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텅스텐이 아니라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네네. TIN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에 대해서 뭐 워낙 요즘 HBM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하이닉스에 또 추가로 뭐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이날도 뭐 처음에는 HBM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ISSCC에서 나왔던 발표 내용 그 논문 발표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HBM 이 개발 주기가 빨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신제품 개발 주기가 2년이었다면 이제는 1년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지금 올해 양산되는 게 HBM3E거든요. 그렇죠. 내년으로 앞당겼잖아요, HBM4를.
그 다음에 HBM4E가 더 2026년 양산입니다. 원래 27년, 28년 정도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26년 정도의 양산에 돌입할 걸로 좀 보이고요. 발표 내용은 아니지만 좀 가서 여쭤보니까 26년 양산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니즈가 그만큼 있으니까 개발 속도를 또 빨리 하는 거겠죠? 네, 시장에서 계속 이 HBM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점 AI 반도체의 속도가 그 개발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제품에 대한 니즈도 계속해서 빨라지는 거고 뭐 추후에는 이제 HBM 뭐 4X, 4E 다음에 4X라는 얘기도 있고 5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신제품도 뭐 한 1, 2년 있으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BM4E에 대한 상세한 스펙은 따로 공개를 안 했어요. 뭐 아직은 개발이 단인 것 같고 16단이 될지 뭐 20단이 될지 뭐 그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가서 여쭤보니까 20단 제품에는 뭐 당연히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데 지금 16단까지는 75 마이크로미터잖아요. 폼팩터가. 그렇죠. 거기는 어드밴스드 MI 머프를 계속 쓰거든요. 기존 공정을 그대로 쓰는 거죠. 기존 공정을 그대로 쓰는데 뭐 20단이나 뭐 24단 이렇게 되면 추후 하이브리드 본딩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24단이나 28단 이렇게 또 가버리면 또 새로운 문제가 있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도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기술, 다른 기술이 또 이제 적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상세한 스펙이 공개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HBM 그러니까 이 HBM에 HBM4E에 1C 디램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제 HBM4까지는 1B를 썼거든요. 1B를 썼는데 이제 HBM4E에는 1C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TSMC하고도 뭐 협업 얘기도 좀 지난주에 기사 썼지만 네, 구체화됐습니다. 구체화됐는데 하율에 썼고요. 하율에 썼고 하루 쉬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TSMC의 전량 조립까지 다 맡기는 거 아니냐. 코어다이 이제 베이스 다이랑 만드니까 코어다이까지 보내서 그쪽에서 다 조립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의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베이스 다이를 이제 후속 배선 공정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해와서 그 다음 웨이퍼 테스트는 또 하이닉스에서 진행합니다. 하이닉스에서 진행하고 어셈블리까지 다 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 테스트까지 하는 거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그러니까 기존 공정에서 달라지는 거는 정말 그 베이스 다이 제조밖에 없는 거예요. 베이스 다이 제조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7나노 핀팻 공정에 저는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TSMC. TSMC 7나노 핀팻 공정에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IP가 들어갈지 좀 추가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부분의 고객사가 메모리 컨트롤러 정도는 요청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니즈는 확실히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 때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 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이번에 가서 또 하나 들었는데, HBM 지금 3E에 1B를 씁니다. 1B 디램을 쓰는데 코어다이를, HBM4에는 4에도 1B 디램을 써요. 그러니까 코어다이가 똑같은 거예요. 4E에는 1C 디램을 쓰는 거고 4까지는 그러니까 HBM3E랑 4랑 1B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어다이가 뭐 설계가 그렇게 바뀔 게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 베이스 다이는 TSMC에서 하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4에 코어다이에 1C 디램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A를 썼어요. 1A를 썼고 1A를 썼는데 이제는 4에 1C. 1B는 그럼 건너뛰는 거예요? 1B는 건너뛰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삼성이 1B 건너뛴다는 기사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냥 디램 1B를 건너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워낙 수율이 안 나와서 아니다, 계속 하는 거다, 병행으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걸 뭐 HBM4니까 이거에 한정돼서 보면은 1B는 건너뛰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B 여기서 좀 차이점을 낼 수 있는 거죠. 1C를 만약에 적용한다고, 삼성전자가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B를 쓰니까 여기서 이제 어떠한 차이점을 내서 승기를 좀 되찾겠다, 승기를 잡겠다라는 이런 그림인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다이도 7나노보다 좀 더 선단에
공정에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5나노 아니면 4나노일 것 같은데 3나노는 아닐 거고 뭐 지금 수율이 안정화된 5나노나 4나노 정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바운드리 쪽 이제 내재화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TSMC 대비 그 SK 하이닉스 대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어떤 세션들이 또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차세대 메모리 소재 관련해가지고 패널 토론 소시 세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키옥시아하고 아이맥하고 뭐 삼성, 하이닉스, 어플라이드가 패널로 참여했는데 네. 뭐 이 구조부터 3D DRAM, 4F 스퀘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워드라인 소재로 몰리브덴하고 루테늄 등을 지금 다양한 이 루테늄뿐만이 아니라 주기율표의 정말 다양한 소재를 다 한번 끄집어 보는 거예요? 아예 다 펼쳐놓고 보고 있대요. 일단은 섞어도 보고 뭐 근데 사실 이거 소재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섞어보면 성능은 무조건 특성 무조건 나온대요. 네. 근데 만들기가 어렵거나 너무 비싸거나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최적화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단계고 뭐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몰리브덴이나 루테늄 등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밌는 표현에 주기율표를 펼쳐놓고 다 끄집어서 적용해 본다. 그만큼 저희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3D램으로 갈 거냐 4F 스퀘어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각 기업의 의사결정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소재를 워드라인이나 이런 데 어떤 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 물질을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은 개발단인 것 같고요. 추후 뭐 몇 년 지나야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워드라인에 몰리브덴이나 루테늄을 적용한다라고 했던 이제 마이크론도 조금 더 뒤로 미룬 상황이니까 뭐 삼성이나 닉스는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정말 10나노 이하 D램까지는 좀 기다려야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3D DRAM 관련해서 또 뭐 얘기가 좀 나왔다면서요? 3D DRAM 관련해서 뭐 3D DRAM 관련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했어요. CX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리스라고 캐패시터가 없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2개로 이제 D램을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는 D램을 어떻게 만드냐면 트랜지스터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랑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캠리스라고 캐패시터 리스가 없는 그런 정말 이런 개념이 있을까 싶은 그런 논문은 계속 발표하긴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외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3D DRAM, 삼성과 닉스의 3D DRAM으로 돌아오면 이게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3D DRAM은 크게 두 개입니다. 이제 4F 스퀘어가 있고요. 4F 스퀘어가 뭐냐면 이 트랜지스터를 원래 수평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수직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2D의 수평이었다가 이 3D로 이렇게 수직으로 바꾸니까 3D다. 이렇게 4F 스퀘어라는 방식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랜드 스택하는 것처럼 이제 D램도 스택하자. 그게 3D D램인데 업계에서는 이거 두 개다 3D D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은 뭐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하죠. 뭐 기자들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연구해요. 삼성은 두 개 다 연구하고 마이크론이나 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D DRAM 쪽으로 좀 조금 더 중점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4F 스퀘어고요. 4F 스퀘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면 다이 칩 면적의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용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3D DRAM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하시던 삼성 쪽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3D DRAM이 본인 은퇴할 때까지 적용될지 잘 모르겠다. 몇 살이신데요?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그럼 뭐 나이가 있으면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5, 6년은 더 하실 것 같은데 55세 정도? 이거를 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3D DRAM 상용화 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고 뭐 지금은 아직은 현재 피저빌리티를 보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10단 이상 C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시제품 이미 만들고 있다?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고 균질성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어플라이드랑 이 주요 장비사들이랑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지금 장비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개발 속도가 저는 좀 빠르다고 느껴지던 게 제가 지난해 업데이트 받았던 게 정말 쉽지 않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 작년에 있었잖아요. 10단 밑이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제품들이.
근데 벌써 10단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개발 속도가 빠른 것 같고요. 삼성이 또 다른 회사보다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10단 이하 제품이 선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높은 단수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XMT 쪽, 중국 쪽에서 캠리스 3D DRAM에 대한 논문도 내놨고, 뭐 이제 키옥시아나 뭐 그쪽 낸드 쪽 회사에서는 3D 낸드를 위한 채널 소재 결정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어플라이드 쪽에서는 HBM용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어플라이드랑 배시랑 같이 하죠. 이것도 어제 제 마지막 발표 내용이었는데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추가로 정리해서 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학회 재밌었습니다. 행사를 갔다 왔는데 이게 손에 안 잡히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사실 저희도 이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여서 저희도 다 100%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방향이 생각보다 더 빨라진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삼성이 4F 스퀘어로 먼저 가고 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3D로 간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좀 의아했거든요. 아니, 네, 벌써 그걸 고민을 해야 하나. 아직 이제 그 1B 뭐 1C 이 정도인데 네. 그리고 기존의 스택 방식이나 이런 제조 방식 여전히 저 뭐랄까 완결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빠르지 않냐 이랬는데 벌써 이런 1년 사이에 네. 이 학회에서 나온 얘기만 보면, 뭐 아까 삼성의 부사장이 자기 저 은퇴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대지만 그래도 이미 이 정도면 빨라요. 빠른 거죠. 아,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3D DRAM에 BSPDN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SPD냐 뭐 3 그리고 그 상수로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DRAM 쪽은 얘기가 안 나왔죠.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DRAM 쪽에. 네, DRAM 쪽에. 그러니까 3D DRAM에는 BSPDN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사실 길을 좀 의심했어요. DRAM 쪽 세션 들어가면 BSPDN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웨이퍼 2장을 써서 만든다고 하네요. 웨이퍼 2장을 써서. 네, 웨이퍼 그러니까 펠이랑 네. 이제 메모리 셀이랑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네, 네. 지금 YMTC 개념이랑 그 컨셉이랑 좀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이 잡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웨이퍼 2장으로 만들면 BSPDN으로 하기도 좀 더 용이하고요. 다양한 신기술들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즘 뭐 모든 온통 이슈가 HBM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또 언제든 저 포커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소재나 장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화시는 이제 협력사나 이런 기업들은 계속 눈여겨 보셔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다 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